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이 애플을 중심으로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 역시나 다소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모두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1%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오후장에서는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오늘은 또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슈 체크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관련 종목, 대박 종목까지 저희 방송에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대박쇼 방송 보시다가요. 임상현 전문가님의 수익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릴 대박주, 이 매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미리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금요일 시장입니다. 사실 근데 최근에 좀 중국이 큰 발언들을 시장에 탕탕 던져서 좀 흔들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애플 사용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요소수 수출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화해 제스처의 또 움직임이 좀 보일 듯 말 듯 했는데 중국이 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재 국가의 어떤 예산을 좀 동원해서 굉장히 막대하게 이제 자력 갱생의 어떤 흐름으로 약간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미국과의 대립각을 뭐 강하게 내세운 거는 아니겠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실현해 나가고 좀 있는 또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애플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소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놓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관련된 뭐 어떤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그 정부의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은 약간의 신경전이 좀 현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미중 간의 약간 소강 상태에 좀 그 미국이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약간 취해지는 부분에서 또 중국이 나름대로 약간 반발을 하는 그런 약간 외교적인 어떤 핑퐁 게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어떤 한국에 제재 조치를 하면은 그래 중국에 있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공장 폐쇄해 뭐 이렇게 나오면은 타격을 많이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는 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하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면초과 고립 작전을 뭐 쓰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을 우호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오늘의 어떤 그 현재 매매 동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다 매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좀 적습니다만은 약간 돌아설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기관이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까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포지션 변화가 종가나 아니면 월요일 날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뭐 선물 옵션 만기 어떤 주간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 결코 뭐 하방이란 뜻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강해질 수도 있고 또 박스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현재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을 결코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 이제 거래소 지수의 어떤 차트의 모습은 현재 2단 상승하고 1단 되돌림. 그러니까 여기 이 반등에 대한 지금 절반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20일과 60일 사이에 왔다 갔다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이슈가 약간 우호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뭐 현재 석유가의 급등의 모습들도 있고요. 또 현재 추석으로 다가올수록 또 수급이 약간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 어떤 시장의 또 요인들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이 이번에 이제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풀려 나가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또 10월을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추석을 현재 이제 직전에 어떤 그 현재 조정 시에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들이 당분간 약간 전개될 수 있다. 다만 조금 하방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 좀 3일간 마무리되는 저점이기 때문에 종가상 들어올리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최소한 하락장이라 할지라도 이틀 정도는 반등을 좀 주어주고 좀 강세장이면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도 강세장이 펼쳐지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정확하게 이제 오후에 이제 꺾여졌기 때문에 횡보의 흐름이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뭐 주초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갔다 화요일 장중에 무너졌다 하면은 약세장의 흐름이 좀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금석으로 보시면 되고 종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 올려줘서 끝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기관의 어떤 포지션이 좀 전환이 됐고 외국인의 포지션도 전환이 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 증시의 영향으로 양시장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의 포지션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봐서는 우려감은 좀 내려두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락장의 마무리 국면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 부근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떠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을 강력하게 주도해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조비입니다.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에 조비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상한가 종목은 바로 율촌입니다. 스펙 합병 상장 첫날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인 오늘 상한가에 달성해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샤페론입니다. 이 아토피 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승인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터치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세 가지 종목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은 다소 좀 다양한 이슈로 좀 움직였는데요. 요소수 수출 관련해서도 상한가 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도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 강력한 흐름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흐름에 집중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원픽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상한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네. 저희는 어떤 종목 집중해보시면 더 좋을까요? 샤페론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페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샤페론을 잡아주셨습니다. 아까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터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상한가에서 풀린 모습이네요. 이럴 때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우선 어떤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오늘 호재가 나와서 일단 그 급등을 좀 해줬는데 아토피 치료제 누겔 FDA의 이제 시험 계획 인상 IND라고 하죠. 시험 계획 승인이 진행이 좀 됐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현재 기반으로 하는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서비스 어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니지만은 신약 후보 물질 비임상이나 임상 단계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샤페론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샤페론이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된 밸류에이션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오늘 급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나노바디 항체 개발이라는 항체라는 어떤 개발 플랫폼도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것은 한 번 개발된 솔루션을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계속해서 이제 누적으로 현재 복수로 현재 기술 로열티 수출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샤페론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런 샤페론이 계속해서 바닥을 좀 다지다가 현재 그 오늘 이제 추세 반전 지루하게 이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11,000원대에서 보면은 12,000원 잡으면은 6,000원, 3,000원.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까지도 아니어도 4분의 1 토막 가까이 올라갔던 부분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거의 바닥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은 상한가 근처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한번 급등을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좀 지켜보라겠죠. 물론 2, 3일 반짝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승 추세라면은 보통 일주일이 이제 이익이 높은 부분들은 일주일을 쉬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이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또 주도주 업종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라는 현재 그 초대형 섹터의 흐름이 약간의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이 과잉 생산, 현재 덤핑 통해서 시장 지배를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연동이 되면서 약간 힘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섹터가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 쪽으로 고루고루 이렇게 전파되는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투매한다는 건 아니고 힘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박스권 전략을 유지만 해줘도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가운데 원픽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한 이슈에 힘입어서 지금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 바로 샤페론인데요.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 3거래일간 강력한 흐름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어왔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 시, 가격 조정 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을 뜨겁게 달군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는 오후장 인기주 종목 2가지 종목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의 이슈와 함께 매달 종목, 대박 종목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제 공개될 대박 종목들, 메달 종목들 관련된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제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개의 종목, 네. KG 케미칼하고 네. 이제 CU 박스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으로 KG 케미칼과 CU 박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오늘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요소 관련주죠. KG 케미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흐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일단 요소 관련된 네. 부분으로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데 이제 이면에는 다양한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KG 케미칼은 KG 그룹의 계열사 쪽에 해당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곤솔 소재로 쓰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비료에 쓰이는 부분에 어떤 물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소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도 좀 없지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숨겨져 있는 재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료는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현재 그 2차 전지의 또 소재 중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이니켈계로 갈수록 니켈에 대한 소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코발트는 제외된 분위기죠. 하이망간이나 리치망간 어떤 부분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망간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망간이나 또는 망간이나 어떤 니켈 이 부분에 대한 순수 원료 물질로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황산 니켈, 황상 망간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망간 관련 중에서도 뭐 페로망간, 현재 뭐 실리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직 황산 망간 부분도 필요하듯이 또 니켈 중에서도 황산 니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는 황산 니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KG 에너캠을 지분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도 정말 좀 뛰어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STX가 굉장히 더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이런 밸류에이션을 완성을 좀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KG 케미칼도 황산 니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숨겨져 있고 그다음에 요소 사태 부분들은 현재 해결은 되겠죠.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갑자기 뭐 내일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물밑적으로 그러면은 뭐 한국에 요구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어떤 단계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KG 케미칼도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요소수 관련된 부분들 한번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심각한 타격까지는 오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KG 케미칼 이제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갑자기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제 갭상승이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급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절반을 좀 회복을 했고 또 추세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체 이제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 바닥의 형태의 부분들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정고점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보여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밸류에이션이 요소 쪽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숨어있는 밸류에이션이 또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KG 케미칼 확인해봤습니다. 단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요소 관련주로 상승하고 있지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하이니켈로도 상승할 수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U박스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특히나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오늘 장 초반에 정말 갑자기
갑작스럽게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상한가 조금은 풀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지니고 있을까요? 예, CU 박스 부분들은 CU 편의점에 뭐 박스를 뭐 납품하는 데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제 CU 박스 부분들은 현재 AI 얼굴 인식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이제 국내 또 최다 납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워낙 뜨거운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CU박스도 이쪽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들도 있고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보안하고 굉장히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또 이런 그 영상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CU박스는 현재 CCTV라든가 보안 카메라 쪽하고 얼굴 인식하고 계속해서 이게 연동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가 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어떤 공항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 얼굴 인식, 그다음에 CCTV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또 이게 간편 결제라든가 이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까지도 현재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떻게 보면은 뭐 카드를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을 인식을 해야만 되는데 만약 얼굴 인식이 되면 얼굴 자체가 아이디라고 생각하면은 얼굴 자체만 지나가도 결제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왜 부상이 안 되느냐? 신규 상장이 되면서 보유수 물량이 계속해서 풀려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눌림목을 보여주다가 보유수 물량이 보통 3개월은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보통 3개월은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반짝 튀어주면은 팔았다가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CU박스 부분들도 이제 고점에서 또는 이제 신규 상장 첫날부터 한번 대략 60일 정도가 한번 해보면은 60일이 대략 이 가격 때죠. 60일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 풀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물량이 이제 풀려지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후로 서서히 완만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된 뉴피스 기업이고 또 시세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 뭐 최근에 이슈가 크게 부상이 됐는데 최근 저점에서 보면은 9,000원에서 현재 12,000원 정도 되면 3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이제 상승 삿바형 현재 오늘 상승에 대한 절반 정도가 한 2, 3일 정도가 만약에 이제 순환매로 이렇게 현재 소강 상태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올라가면은 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5장 인기주 종목으로 CU박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정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오늘 오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대박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체크해볼까 합니다. 오늘 체크해볼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을 대박 종목으로 선정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이 비만 치료제로 입증된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이 비만 치료제로 정말 뜨겁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부르고 있는 이 위고비 신드롬이다 할 만큼 관심이 정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이 또 하나 이렇게 떠오른 상황입니다. 약물 전달체 기술, 이건 또 어떻게 사용이 될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도 워낙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떠올랐네요. 이 기술은 좀 어떻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유행을 좀 했던 부분들은 코로나 당시에는 mRNA. 그렇죠.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 크게 유행이 됐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M은 메신저란 뜻이 좀 되고 RNA이기 때문에 RNA를 현재 그 전달하는 어떤 그런 약물 기전입니다. 결국은 뭐냐? 약물 전달체 기술에 좀 해당이 되죠. mRNA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 또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열풍이 불었느냐? 예전에는 현재 하루에 한 번씩 비만 치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끔 약물 전달체 또는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풍적인 인기가 치솟아 오르게 됐던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물 전달체 또는 현재 제형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되면은 여기서 큰 어떤 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 시스템 보통 현재 DDS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드럭 시스템 이렇게 해서 DDS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죠. 경구 투여형, 경피 투여형 바르는 거, 주사형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사로 계속 맞게 되면은 병원에 이제 통원 치료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형을 바꿔서 경구형을 만드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히트가 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구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약물 삼킴도 힘듭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를 계속해서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삼키는 경우도 많고 또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이제 주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파스처럼 붙이는 이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은 전혀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백신도 마찬가지 백신 주사로 했더니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후진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막 몇 달씩 해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병원 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또 눈치 보면서 좀 휴가도 내야 되고 뭐 반차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경구형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 때나 출퇴근 오다 가다 하면서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약물 전달체 기술이 왜 이제 등장하느냐면은 약물을 세포 내로 제대로 전달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장애물이 좀 쌓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어떤 장애물이냐? 일반 화학 항암제나 화학 약품 또는 화학 약품이 아니라 화학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약제 내성이 가장 현재 큰 장애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는 왜 약제 내성이 생기고 암이 듣지를 않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약물이 암세포 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암세포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투과를 그대로 허용을 좀 해주게 되겠죠. 근데 암세포 내에서 자꾸 이런 그 부분들이 안 좋은 어떤 작용들, 암에서는 안 좋은 작용이죠. 물론 우리 몸에서는 좋지만은 암세포 내에서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약물 배출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약물 배출 펌프가 작동이 되고 또 현재 약물을 흡수를
차단한 기전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이 나중에는 듣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듣지를 않기 때문에 고농도로 계속 투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고농도를 투여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부작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안 되겠네. 또 다른 약물을 교체하고. 그러면서 몸은 점점 망가지고. 그리고 병은 계속해서 듣지를 않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들을 암 환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잘 듣죠. 나중에는 잘 안 듣죠. 미리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약물을 또 갈아야 되죠. 이런 그 레퍼토리가 좀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 병원의 의사들도 처음에는 잘 들었잖아요. 안 들었네요. 또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막고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약물 전달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포는 지질, 포도당,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을 필수 영양소가 좀 있죠. 천연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로 약간 감싸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통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질 나노 입자로 감싼다든가 단백질로 감싸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감싸면서 세포 투과에 어떤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고 실제 내부는 약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기술이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재 약물 전달체 기술의 어떤 부분이 1차적인 것이 mRNA 백신이죠. mRNA 부분들을 지질로 감싸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원조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질을 가지고 단백질 옆에다가 어차피 단백질은 필요하니까 세포가 받아들이니까 옆에다가 드럭을 약간 매달아서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약물 전달체 현재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나이백, 펩트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박이 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은 천연물질. 천연물질도 그대로 세포에 필요한 어떤 무기물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되죠. 이걸 이용한 것이 현대바이오의 그 약물 전달체 기술이 좀 되겠죠. 니클로사마이드에다가 약간 제형을 바꿔서 흡수가 잘 되게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대박이 났던 그런 케이스고, 실제 그래? 그러면은 항체, 그러니까 항원을 찾는 항체 물질이 있죠. 항체 물질에다가 공격을 잘하고 세포 투과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다 약물을 매달면 되겠네. 이렇게 한 것이 현재 항체 약물 전달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ADC라고 안티바디 약물 전달 드럭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결합하는 콘주게이트 해가지고 ADC라는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몸 안에서 한 번 맞으면은 뭐 하루밖에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방출이 되는, 위에서 방출이 되거나 혈관에서 서서히 방출이 되게 되면은 대박이 되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아니면 좀 더 기술을 더 보강해서 한 달에 한 번 맞고 두 달에 한 번 맞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대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면은 원래 어떤 물질보다 이런 것들을 약간 그 서비스 개념이죠.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 대박이 나온다는 개념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놔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내놓기 때문에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고 잠시 숨고르게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새로운 약물 전달체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냐,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하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달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100%가 넘는 달성률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해진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명예전당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로서 5개 종목이 명예전당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종목들입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5개가 됐는데 이제 6개 종목이 언제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명예전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희 종목들, 오늘 이 시간에 AS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64.41%, 오늘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과 9월 4일에 공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곧 명예전당에 등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오르지 않는 네. 어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월요일 날 이야기를 좀 했고요. 유진 로봇 뿐만 아니라 이제 인탑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RS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유진 로봇이 현재 호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했는데 내용은 약간 생략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파동이란 것은 상승과 조정의 한 달 탄생 파동이 생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 사이클인 경우에 근데 또 추세가 긴 경우에 이렇게 좀 생겨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게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추천하지 하신 분이 있는데 긴 사이클인 경우는 전형적으로 20일 주기 탄생 파동이 생겨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이 자리됐을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파동이 좀 나와주고 있죠. 숨고르기 뒤에 한 번 더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고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로봇 관련된 테마가 좀 약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테마를 대체할 또 새로운 테마가 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매달 종목 중에 하나였던 유진 로봇 오늘 다시금 체크해봤습니다.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그 기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오늘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보유자 영역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늘 종목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의 매달 종목 집중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관련된 종목,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를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현재 항체인데 여기다 약물을 매다는 그래서 항체 약물 결합체 다시 말해서 이런 그 플랫폼 결합화에서 약물을 전달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누적 판매가 가능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잘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은 그랩바디 B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랩바디 B.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중항체나 다른 면역 어떤 항체 물질을 타켓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업체는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현재 BBB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약간 특화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알파 시노콜레인의 어떤 물질이 뇌 속에 쌓이면은 이게 치매가 되는데 요거를 항체가 현재 이거를 만들지 못하게 현재 억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항체를 현재 개발을 좀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약물을 이렇게 아래쪽에 파란색처럼 링크처럼 생겨난 거 있죠. 요거를 약물을 뭐 추가적으로 매달은 부분들 되기 때문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계속해서 원하는 어떤 그 치매 치료제나 이쪽 관련된 업체에 대해 기술 로열티를 받고 판매를 좀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조 단위 정도의 또 수출을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상당하게 우리가 이제 그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걸 보면은 시간 관계상 많은 어떤 부분들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가장 돋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랩바디 A라는 어떤 I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암 관련된 현재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임상 이상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 수출하는 데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ABL 바이오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냈다가 지금은 이중바닥, 올봉 사이클로 보시면은 다중 바닥 사이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동메달을 받은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니까요.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대망의 2위 종목, 은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2위를 차지했을까요? 예,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또 워낙 오늘 이슈와 관련된 단연 바이오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레고캠 바이오도 네. 약물 전달체 부분들이 당연히 좀 나오겠죠. 그래서 약물 전달체 기술인데 ABL 바이오보다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워낙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 언급을 좀 하지는 못합니다. 보통 10분, 20분 해야 되는데 자, 레고캠 바이오는 약물 항체 결합은 똑같습니다. 그 현재 좀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에서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물을 이렇게 결합하는 항체에다 결합하는 기술이 가장 독보적인 건데 결합하는 것이 이제 링커 기술이라고 합니다. 링커 기술이 아무데나 이렇게 접착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약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특정 위치에 똑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걸 이제 링커 기술이라고 합니다. 링커 기술. 이런 링크를 우리가 한다 하듯이 그 링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누르면 그 주소로만 가게 되죠. 그런 부분이 되고 잘 모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옷을 사게 되면은 옷에 뭐가 있죠? 태그가 있죠.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다가 링크를 거는 어떤 링크 기술, 그다음에 여기다 이 안에다 약물을 이렇게 매다는 기술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암세포 내에서만 이게 링크가 떨어지고 이 물질이 터지는 그런 기술까지 계속해서 응용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가 나름대로 이런 밸류션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플랫폼화 기술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일반적으로 뭐 일반 세포에도 들어가고 일반 세포에서 작용이 돼서 뭐 이 화학 물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다음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에서 약물이 풀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암세포의 특이한 기전에서만 이게 녹는 그런 것만 또 터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죠. 항체란 것은 암을 타켓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물은 세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기전과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독보적인 링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또 실제 ADC 관련 라이센스 계약 현황이 이렇게 약간 화려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현재 암젠 쪽으로 1조 6천억의 기술 로얄 수출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레퍼런스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현재 허투의 비교 임상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현재 암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약물 항체 결합체 이 업체는 보통 시중에서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ABL 바이오,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그다음에 소개를 안 했지만 알테오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삼총사라고 합니다. 세 개의 부분들이 워낙 알아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두 개만
소개를 좀 했고 그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핫 이슈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 종목으로 하고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고 레고캠바이오도 장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2020년도에 엄청 큰 시세를 보여주고 지금은 삼중바닥까지 했기 때문에 올봉상으로 한번 터닝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기술 수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좀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 역시나 약물 전달체 관련주인 레고캠 바이오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동메달, 은메달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더 핫한 이슈는 금메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예, 금메달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굉장히 물론 일론 머스크의 어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컸죠. 나의 다이어트 비결은 위고비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을 더 능가하는 치료제를 만들면은 되지 않느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똑같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서서히 약물을 증가하는, 약물을 방출하는 기술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 업체 기술이 바로 인벤티지 랩에서 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벤티지 랩은 무조건 기본적인 약물 부분들을 중요한 것은 주사제로 현재 주사제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형을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현재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대한 부분들 임상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기존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는 이제 계량 신약에 들어가는데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한 번 맞으면은 일주일 한 달 동안 했던 한 달 동안 현재 효력이 발생하는 또는 3개월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임상이 국내 임상 3상도 했고 3개월짜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호주 임상 지금 1, 2상이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요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당연히 수출하게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매일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또 실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웅제약 탈모 치료 진짜로 서서히 약물이 검증이 되느냐, 요거 이제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기술은 뭐냐면은 약물 전달체 서서히 흡수한 것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공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럭플로이드라는 기술을 여기서 완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자동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젠 플로이딕 기술, LNP 제조 기술까지 확보를 좀 했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뭐 첨단 시설까지 완성을 좀 했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 어떻게 좀 이렇게 차트가 한번 사 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번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도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서도 뭐 차트가 괜찮습니다. 21선 눌림 뭐 괜찮다 했는데 오늘 갭상승 떠서 좀 저도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약간 잠잠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한번 갭상승 메꾸는 흐름이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이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파괴력 어떤 걸 보면은 인벤티지 랩에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초대장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조정을 무조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메달 종목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비만 치료제와 새로운 약물 전달체 기술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강력한 제약바이오, 로봇, AI 섹터 순환매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핫 상한가 발스 종목으로 샤페론을 잡아주셨습니다. 요소수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힘을 받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